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해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를 시켜 대신 내게 했다는 이 정치자금법 혐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먼저 최승현 기자입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오세훈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며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수행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 의뢰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내 경쟁 후보가 오 시장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 시장에 대한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어필하는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은 주요 경쟁자인 나경원 씨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면서 한편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원자 김모 씨가 명 씨 측에 건넨 3,300만 원 중 2,100만 원에 해당하는 5차례의 여론조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후원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 명 씨와 소통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면서요. 김민환 기자 보도 보시고 안 기자 이어갑니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부의 유죄 선고의 근거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기소가 된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인 5건에 대해 비용 대납이 인정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오 시장은 상급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데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서울시청 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한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도 판결의 부당함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안 기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대로 만약에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빠르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이 유죄가 나온 근거가 뭐예요? 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참여 이 텔레그램방을 문제 삼았습니다. 2021년 오세훈 시장과 후원자 김모 씨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눕니다. 김 씨가 명태균 씨를 만난 직후였는데요. 이후 명 씨가 한 여론조사 파일이 올라오면 오 시장이 확인을 하고요. 또 고맙다 이렇게 답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다 이 오 시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핵심 증거였습니다. 이거 이제 정치자금, 정치 위반인데 결국은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 씨에게 건넨 돈, 이것도 지금 정치자금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후원자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결국 오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 재판부는 명 씨가 한 여론조사 중 5차례에 걸친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5번의 여론조사 중에서 오 시장 측 의뢰로 진행이 됐고 비용은 후원자가 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된 이 재판이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모레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재판, 명태균 씨 관련 재판 대법원 선고가 있잖아요. 요게 또 오 시장
2심, 3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예,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재판도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정치자금과 어긴 혐의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긴 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오 시장이 향후 2심에서 반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 두 재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인데요.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는 돈이 오간 게 없었습니다. 대가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걸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오세훈 시장 재판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가가 대신 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오늘 벌금 1,000만 원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다시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게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예, 일단 특검법상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인데요.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으니까 10월쯤에 2심 결과 예상되고요.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 정도로 보궐선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내년 2월 말이 기준이군요. 예. 자, 혹시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시장직 상실형이니까 벌금 그 이하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이 재판 결과가 무죄로 반전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다는 게 현실적인 관측입니다. 1심에서 이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돼서 2심이 유죄라면 벌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하더라도 이 서울시장직을 잃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 시장 측에서 상급심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보단 혐의를 전면 부인해서 무죄를 받는 전략을 쓸 걸로 예상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 법원에서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했는데요.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10개의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오늘 재판부에 의해서 5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특검의 구형량은 훨씬 셌는데요.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을 했었고 실제 선고는 벌금 1,000만 원형.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만 이게 서울시장직이 상실되는 형이긴 합니다. 김병민 부시장님, 네. 아까 보니까 여기 오시기 직전에 SNS 글도 올리셨던데 오늘 판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그리고 서울시장이라고는 광역단체장의 직에 해당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판결이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물증, 직접 증거들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재판하게 된다면 그 명태균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그 똑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는 뭔가 분명하고 또 확실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 알다시피 명태균 씨의 말이 오락가락했던 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명태균의 말과 같이 함께 활동했던 강희경 씨의 말이 다 엇갈리는 등 재판을 지켜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말에 관한 신빙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로 명태균 씨는 황금폰을 갖고 있으면서 수차례 여기에 모든 것들이 녹취돼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유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게 직접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강철원 부시장, 당시 측근으로 있었던 강철원 특보를 통해서 뭔가 여론조사를 의뢰해달라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등 그리고 김한정 씨라고 하는 사업가에게 이거 대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늘 나왔던 재판부 판단의 최종적인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랬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의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시장직 상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내용을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네. 결론을 정해놓고 내용들을 짜맞춘 답정너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재판부가 보기에는 공직 자격을 상실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저도 뭐 사실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의견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의견을 일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얼마 전에 생각이. 이제 1심에서 유죄 명태균 나왔던 씨와 거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당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그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줬던 여론조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 그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해서 그때 유죄 판결을 했잖아요. 아마 이번 재판부도 똑같은 상황으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가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도 없고 오세훈 시장이 뭐 명시적으로 부탁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배후에는 아마 오 시장과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명태균 씨한테 지금 지급됐던 여론조사 비용, 이 비용이 아니라 이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는 김한정 씨가 줬다는 부분인데 오세훈 시장은 일관되게 김한정 씨가 그 돈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론조사 비용도 김한정 씨에게 요청을 해서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오 시장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 좀 그러니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아마 상당히 아마 격돌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천만 원이라는 형 자체는 네. 상당히 저는 엄한 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죠. 예. 검찰의 구형대로 인신구속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1천만 원이라는 그 이 형 자체가요. 사실은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사실은 직위가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신은 구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벌금형으로도 충분하게 이 공직선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 부분에 대한 징벌의 효과는 가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판의 쟁점 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또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는지 여부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 오세훈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일람표 1중 연번 1, 2, 3, 4, 6 여론조사입니다. 김 피고인이 대답한 금액을 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대금이나 비용은 오세훈 피고인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700만 원, 5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하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1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네, 선고 내용까지 좀 보고 오셨습니다.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비용 대납을 뭐 인정한다라고 이제 1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는데 대납 사실 몰랐다고 오 시장은 주장을 했었고 명태균과의 관계도 이미 단절됐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된 건 뭐일까요? 일단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일부 좀 인정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 위주의 판단을 했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에 반대되는 그 탄핵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탄핵 증거들을 배척하려면 또 다른 명태균 씨 진술에 부합하는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그 명태균 씨가 마치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받았다고 그렇게 특검이 주장한 그 시간대에 이미 그 여론조사 설문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김모 씨가 대납한 그 부분이요. 처음에 오세훈 시장의 혐의 인정 그 대납 시 이후에도 또 계속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용도에 대해서 그렇게 명백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재판부는 동기가 인정된다 그러는데 저는 동기가 전혀 인정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나경원 의원과의 그 당내 경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또는 그동안에 활동하지 않은 부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으면 설문에 대해서 이 이상한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나경원 의원을 앞질릴 수 있는 설문 구성을 한다든가 네. 특히 이건 공표용에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항을 그렇죠. 짠다거나. 동기가 있다면 그럼 공표용에서 그런 나경원 의원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을 공표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비공표용이라면 당내에서 경선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 들이밀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공표용에서 이상하게 나오니까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낮게 나오니까 이거 왜 그러냐 항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를 돈 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동기면에서 이상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모 씨로부터 2,100만 원의 정치장을 받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뭐 동기도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왜 저렇게 어렵게 하죠? 그냥 김모 씨로부터 돈을 꾼 다음에 또는 후원금을 받고 나서 명태균 씨하고 계약하면 돼요. 양성적으로. 예. 저거를 굳이 저렇게 할 여론조사를 저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어렵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상한 여론조사를 설문을 구성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여론조사 설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동기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경험칙상 전혀 인정하기 어렵다. 저 부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오히려 저는 증거 판단이 좀 비상식적으로 보여져서 항소심감은 바꿔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명태균 씨 주장에 좀 반하는 증거들이 있는데 제대로 조금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걸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주요 혐의가 어쨌든 10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했고 비용은 대납 요구를 했다는 건데 이 중에 좀 일부만 받아들여지기는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지금 구형량보다 너무 적게 내려졌다 뭐 이런 주장이신 거죠? 뭐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특검에서 구형했던 게 이제 징역 1년 6개월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1,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당시 21년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오세훈 그 당시 전 서울시장 상황이었었죠. 예. 한 10년 만에 다시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 그 단일화 얘기도 나오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예. 이건 우리 당에서 스스로 후보를 내세워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지 그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뭔가 다른 방식의 그 후보 선출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이 여론조사 결론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시기의 정황상이요? 정황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인, 뭐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이런 그 김모 씨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공모해서 뭔가 이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것이 충분히 그 심정적으로 인정이 된다. 오늘 뭐 판단은 그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지금 오늘 1심 결과는 저희로서는 좀 다소 아쉬운 결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그 논평을 낸 걸 보면 이렇게 됐더라고요. 정의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일단 존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오세훈 시장 개인의 어떤 대변인격으로 국민의힘 정당 논평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요. 지난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난달 결심 공판 때 모습이었고요. 오 시장은 일관되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김병민 부시장님, 네. 어떤 이유로 이게 하명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 사건은 재작년 10월 달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부시장으로 있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내용들을 보기도 했고 저도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내용을 한번 좀 알려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한 8시간 정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가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검찰에서도 관련된 사건에 대한 명태균이 직접 증거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명태균이 주장하는 일들이 도대체 그 당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떤 도움이 됐겠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외부에서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당내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당의 후보가 서게 되면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를 압도해서 갈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당시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에 서울시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저 판결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요. 네. 추징금 2,100만 원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가가 대신 2,100만 원을 낸 거에 대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상의 이득을. 근데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양질의 여론조사에 납품한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가 앞서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기 전부터도 미리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짜놓은 거예요. 네. 이건 김건희 씨 판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명태균의 사기 수법이 미리 여론조사를 만들어 놓고 뿌리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명태균식 수법이고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여론들을 반영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네. 조작된 여론조사를 줬다는 겁니다. 그 또한 처음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을 당시 한두 번의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끊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다 명태균 씨 얘기를 갖고 판결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네. 특검이 결국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그 당시도 주장을 했던 것인데 검찰에서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을 보고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기소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까지도 같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이른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또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3개월 해서 1년 안에는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른바의 원칙인데 그걸 좀 적용을 해보면요. 내년 1월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이게 뭔가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또 시장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방금 우리 앵커께서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의율된 혐의는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633을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번 이 명태균과 관련된 특검이 출범할 때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상고심도 앞으로 3개월 안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법원은 이러한 그 규정을 따를 것이냐? 예.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봤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이 사실 법원이 잘 따르지 않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번 대선 때 피의사실 그러니까 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되었던 1심 재판이 무려 2년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1심 같은 경우는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던 그 조항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과는 이제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이 법원의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락가락한다. 그러면서 상당한 압박을 지금 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이 지금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속 재판 규정을 법원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7월 22일 날 1심 선고가 나왔으니까 항소심은 10월 22일이고요. 예. 또 거기에 만약에 10월 20일 이전에 놓은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상고심도 내년 1월 22일까지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뭐 일단 정치의 유비를 다 떠나서 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유죄든 무죄든 빨리 저는 결판 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다시 시청으로 돌아와서 간부들과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이 시정을 좀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한 것 같네요. 일단 이번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은요.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게 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오세훈 시장을 차기 대권 주자로 많이들 평가를 하시잖아요. 다음 대선도 좀 어려워지는 거죠? 뭐 기한으로 보면 그렇죠. 예컨대 이게 확정일로부터 5년간이거든요. 만약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징역형 이상이 되면 확정일로부터 10년간이라서 현 이 1심의 형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이제 대선까지는 출마를 못 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저 형이 확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7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판결 설명문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에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결 설명문을 보면 되게 정치하게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데 이번에는 설명문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증거 적시가 잘 안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정황적 사실에 대해서 그걸 평가할 때 한 방향으로 평가하는 그 부분이 전 이해가 안 간 거죠. 네. 정황적 사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으니까 그 여러 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번 같이 정황적 사실 1개 또는 2개 그에 반하는 탄핵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렇게 인정하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설명자를 보고도 오히려 더 의문이 커졌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설명 사실을 정말 자신 있으면 좀 더 길게 해줘야 돼요. 네. 아니 판결문을 전체 다 공개하든지. 예. 법률가이신 윤기찬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재판부의 어떤 설명서에 보고 더 의문이 커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권에서는요 벌써부터 시장직 박탈을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내년 4월쯤에 치러지게 되거든요. 김어준 씨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현재 당대표 후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 대표 후보가 아니야, 서울시장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5명 후보 중에 4명은 떨어지잖아. 그럼 4명 중에 그 서울시장 후보로 뛰겠다고 한 사람 나올 수도 있겠다. 네, 김어준 씨는 TBS 사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과는 악연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고가 나오기도 전에 오전에 저런 얘기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당대표 후보들 면면을 보니까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이미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고 고민정 의원도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랑 총선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른 말씀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바로 항소를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법원의 판단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런 기대치대로 나올지 또는 그 반대로 나올지 또는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는 듯한
하지만 이런 모습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서울시장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만약에 내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거명되시는 분들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네. 또 지난 그 6월 달에 서울시장에 도전하셨던 다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뭐 당내 뭐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박홍근 오늘 뭐 의원, 법원까지 가셨더라고요. 네, 뭐 이런 여러 분들도 또 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논의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저희가 그 자중하고 또 대법원에서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 그 내년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내에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일이다. 이렇게 먼저 어떤 상황을 벌어지도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빨라도 너무 빠른 시기이긴 합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것일 뿐이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병민 부시장님, 네.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뭐 이렇게 믿으실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판결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법리 판결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용들은 조정되고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 해왔던 진술이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벌여왔던 사기 행각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날 특검은 그런 명태균 씨의 행각을 알고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두고 특검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기소를 했다 이렇게 판단한 바도 있었고요. 오늘 나왔던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보게 되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사업가 김 씨가 돈을 냈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그럼 사업가 김 씨가 소위 말해서 대납했다고 하는 돈 3,300만 원 외에 나머지 계속해서 입금이 되게 되는 내용들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입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여론조사를 13건 쭉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몇 것은 인정하고 몇 것은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구분조차도 제대로 합리적 객관적인 판단들이 설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있는 1심 판단 결과에 대해서 어찌됐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2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2심에 대한 재판 결과 실질적인 법리와 증거에 준하는 판단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벌써부터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어떤 자진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정치권의 파장도 며칠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